사이다 무비튼.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180도 변했다. 결혼하고부터 매일 전화가 왔는데 예령아,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우리 집에 청소하러 좀 와줄래? 줄곧 이런 식이어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지금은 괜찮아도 임신 후엔 진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나는 제가 좀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스스로 하셔요. 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시어머니는 내게 엄청 뭐라고 하셨지만 이런 건 초장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하셨지만 전부 무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절대 굽히지 않으셨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이게 뭐지?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남편이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바닥에 남편이 싫어하는 바나나 껍질이 버려져 있었고 끄고 나갔던 불도 켜져 있었고 서랍장도 열려 있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였다. 어머, 예령이 왔니? 안방에서 졸린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나왔다. 집에 도둑이 든 거라고 확신했던 만큼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열쇠집에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본인 마음대로 집 열쇠를 복제했던 것이다. 특수 열쇠라 돈이 3만 엔이나 들었어. 너무 비싸지 않니? 네? 3만 엔? 그것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불법 침입 아니에요? 아이고 예령아,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니? 우린 한 가족이잖니. 아니요, 열쇠를 복사해서 들어오는 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라고 말하며 폰을 꺼내자 시어머니도 살짝 쫄렸는지 너도 참 너무하는구나. 못했다. 오늘은 이쯤하고 돌아가마. 라고 쏘아붙이고는 도망가듯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남편은 극대노. 절대 집에 들이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엄만 상대 안 해도 돼. 남편은 현관문에 열쇠 복사가 어려운 잠금 장치도 달았다.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낸 모양이지만 남편이 제대로 실드 쳐준 덕분에 그 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게 됐고 내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 후 나는 임신을 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동안에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었는데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임신이 됐다. 그 후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이 당시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 행복을 다시 빼앗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임신 9개월이 됐을 때 시동생의 아들 형준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동생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엔 초대도 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동생 부부는 우리가 올 걸 생각해서 현관문을 열어뒀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멋대로 들어온 듯했다. 정말이지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돌려보낼게. 다 들리거든. 나도 형준이를 축하해주러 온 거야. 생일 축하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오늘은 얌전히 축하만 하고 갈게. 그니까 그냥 있게 해다오.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지? 예령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해봐. 가만 안 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할게. 다행히 남편이 나를 지켜준 덕분에 즐겁게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었다. 형준이가 자꾸 내 등 뒤를 어슬렁거려서 살짝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됐고 계속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지루할 테니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이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의자가 없어져서
꽝 하고 세게 엉덩방아를 찍고만 것이다. 내 등 뒤에는 형준이가 승리의 포즈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줬고 동서가 형님 큰일 났어요. 양수가 터졌나 봐요. 라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치고 있었다. 조심스레 바닥을 보니 거기엔 물이 고여 있었다. 병원으로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내 말을 뚝 끊고는 설마 저게 양수겠어? 깜짝 놀라서 오줌 지린 거 아니야? 라며 웃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전기파수를 진단받고 그대로 관리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태어나기엔 아직 일렀기 때문에 아기를 뱃속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해야 했고 나는 침대 위에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듣게 된 말에 충격을 받았다. 분명 의자를 잡아당긴 건 형준이었지만 그 일을 시킨 건 모두 시어머니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의자를 잡아당겨서 큰엄마를 놀래키면 용돈 주겠다고 했어요. 라고 울면서 자백했다. 그랬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그때 내 뒤를 자꾸 어슬렁거렸던 거구나. 잘못했어요. 그 후 나는 버티고 또 버텨서 겨우 출산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촉진제를 맞고 건강한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남편은 엉엉 울며 기뻐했고 그 얼굴을 본 나도 안심이 됐다. 출산 후 나와 아기의 건강도 순조로웠고 2주 후에는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다. 근데 집에 돌아가던 중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됐다. 나는 저기 있던 어머님 집은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네가 무사히 퇴원하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실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어. 집은 요양원 입소 비용이랑 간병비에 쓰려고 팔았고 라고 답했다. 남편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추궁했다고 한다. 너희가 날 자꾸 무시하니까 그게 너무 괘씸해서 그런 거야. 아무 일 없었으니 됐잖아. 뭐라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반신불구가 된 사람도 있어. 어린 형준이를 엄마가 범죄자로 만들 뻔한 거야. 애초에 예령이가 덜 떨어진 게 잘못이지. 이제는 반성을 좀 했으려나?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네. 한참 어린 형준이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엄마가 어른이라면 조금은 반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말 할 거면 지금까지 너희 키우는데 든 돈 다 갚고 해라. 돈? 얼만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걸로 연을 끊을 수 있다면 얼마든 줄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말할게. 이번 일로 위자료를 물게 되는 건 엄마야. 그래 맞아. 나도 형준이의 정신적 보상으로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 줄까? 세상에, 감히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신고하기만 해봐. 난 그 돈 죽어도 못 준다. 라고 하며 시어머니가 주먹을 들어 올린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취미로 모으고 있던 무거운 장식품이 그 주먹에 맞아 시어머니 정수리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시어머니 몸에 마비가 왔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일상생활은 간병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제일 저렴한 요양원에 보냈어. 강원도 쪽에 있는 요양원이라 아마 혼자서는 못 나올 거야. 우린 2번 다시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이제 너도 연락하지 마. 그 후 형준이와 시동생 부부가 사과를 하러 왔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살짝 놀래키는 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자에서 떨어져 못 걷게 된 사람도 있다는 큰아빠 얘기를 듣고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야, 그걸 알았으면 된 거야.
시동생과 동서도 싹싹 빌며 사과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다. 잘 생각해보면 살살 꼬드긴 시어머니 잘못이었다. 그 후 부재중 음성 사서함엔 가끔가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중에서 살기 싫단 말이야. 라며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왔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바로 삭제해버렸다. 어머니, 그곳에서 외로운 여생을 보내시길 바래요. 그거야말로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이니까요. 현재 우리는 시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